말만 어른, 현실은 길 잃은 어른이들의 나를 찾아가기 위한 방구석 수다. 오늘도 수다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마음 한켠이 꽉 뭉친 듯한 자꾸만 한숨이 나오는 날. 나는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까? 누군가 건넨 한마디, 집 가는 길에 갑자기 흐른 눈물, 무거워진 걸음걸이 같은 것들이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위로를 알려준다. 때로는 큰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잠깐의 침묵 속에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더 편히 쉬어지는 듯하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 위로를 어떻게 찾고 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다 한 잔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나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오프닝 위태위태해가지고 지금 웃음 참느라 힘들었는데. 제가, 사실 아, 이게, 저희 한국은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 연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 인간이랑 얘기를 별로 할 일이 없었다가, 지금 4일 동안 고독한 생활을 혼자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입이 안 풀리네요. 아, 제, 제 한 주의 근황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 웃겨가지고, 힘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제, 네네. 웃음을 드렸다니 다행이에요. 네. 최근에 웃은 것 중에 아주 빵 터졌어요. 저는 요즘, 어, 사실 요즘은 뭐 크게 다른 일상이 아니었는데, 뭐 같은 일상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다가, 사실 런던이 40일 연속 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그 40일 만에 해가 떴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요. 왜 해가 떴지? 약간 분명히 암울한 날씨를 겪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또 당황스럽게 해가 지금 화창에 떠서 아마 이 녹음 끝나고 달려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2월까지는 정신없이 보낼 것 같고 저는 얼른 3월이 오기만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나님은요? 자꾸 웃음이 나와서 아, 제 목소리 들을 생각에 설레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저는, 저는 요즘 한숨을 좀 너무 야심찼던 1월과 다르게 이제 2월이 넘어가면서 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도 모르게 지내고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팀장님이 진짜 한숨을 정말 많이 쉬셔가지고 맨날 그걸 갖고 뒤에서 저렇게 한숨을 많이 쉬면은 될 일도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팀장님이 절대 들으실 리가 없겠지? 근데 제가 요즘 거의 뭐 배틀 뜨는 것처럼 약간 제가 한숨 한번 쉬면은 팀장님이 한숨 쉬시고 뭐 약간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숨을 계속 쉬면서 좀, 네, 조금 힘이 빠진 채 지내고 있는 2월이에요. 힘을 일부러 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한숨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맨날 걷는 길인데 발걸음이 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날 때도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할 일이 많아서 뭐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뭐 생각이 뭔가 많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 유독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명확한 이유를 모른 채 좀 약간 다운되면서 약간 한숨 쉬게 되는 그런 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타이밍들 있으면 보통 무슨 사건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딱히 힘들 것도 없고 막 엄청난 뭔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이유를 알았으면은 누구한테 뭐 이 고민이라도 털어놓든 뭐 얘기를 하면서 풀든 할 텐데 또 막상 뭐 어떻다고 얘기할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요즘 하고 싶은 건지 뭐가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는 건지 약간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 그런 나날들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해결책이 이렇게 떠오르려면 내가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딱히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 텐션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저도 사실 요새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이 많긴 한데 사실 다들 바쁘게 사는 거고 생각이 복잡한 것 같긴 한데 막 뚜렷하게 무엇 때문이다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우왕좌왕 마음을 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 것 같아서 딱 애나님이 이 주제를 얘기했을 때 아, 오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위로가 뭘까? 그리고 이야기해보면서 어떻게 내가 찾아서 받고 혹은 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한번 키워드로 잡아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위로가 뭐지 갑자기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딱 위로? 갑자기 그 위로는 어떤 행위지 싶어가지고 제가 또 사전을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위로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을 뜻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정의도 좀 따뜻한데 그래서 이 괴로움을 덜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럼 그 원인을 한번 찾기 위해서 첫 질문으로는 요즘 어떤 괴로움을 덜고 싶거나 아니면 또 어떤 슬픔을 달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요새는 힘들고 뭔가 정신없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 같긴 한데 왜 힘든지 모르겠는 이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좀 덜어내고 싶어요. 옛날에는 애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좀 해결책이나 그런 해소하는 방법도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다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렇다고 막 뾰족뾰족하게 저한테 막 큰 사건이 있어서 나를 막 무너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상 자체가 자꾸 이렇게 좀 처지고 다운되고 음, 복잡하고 마음이 뭔가 혼돈스럽다고 해야 되나?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며칠 지속되거나 꽤 시간이 지속되면 좀 괴롭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좀 덜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럼 그 혼란함이 되게 맥스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차오를 때? 확 느껴질 때는 순간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막 요때 조금 유독 몰려서 그 마음이 막 혼돈스럽고 힘들다 이런. 아, 약간 터질 것 같을 때? 막 그게 혹시나 되돌아 보면은 뭔가 뭐 이래서 뭐 막 뭔가 밤에 더 유독 그렇다 아니면은 뭐 요런 거 하고 있을 때 좀 더 그런 것 같다 막 이런 특정 순간이 그 뭐 그 기분은 아마 계속 잔잔하게 계속 있겠지만 왜 약간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더. 저는
이게 뭔가 억누르고 쌓이다가 제가 이 조금이라도 원인을 찾아보지 않으려고 이제 찾아보지 않으려고 하다기보다 이제 일상이 바빠서 이제 원인을 뭔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때 그게 좀 축적되면 한 번씩 약간 그 마음이 엄청 커져서 약간 터지기 일보 직전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모르겠다가 쌓여가지고 머릿속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때는 약간 답답함도 터지고 약간 그 감정도 터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하다. 이게 실제 문제 때문에 답답한 거라기보다는 작은 조각들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그게 막 그냥 이렇게 모른 채로 무언가 그냥 머릿속을 쌓인 거 자체가 나를 너무 이렇게 안 풀린 숙제들이 계속 차곡차곡 저기 뒤에 은은하게 애매하게 쌓이는 게 되게 막 집에 되게 청소 안 해놓고 나면 찝찝한 그 기분처럼 그런 기분처럼 쌓이면은 그게 오히려 더 쌓인 모습 자체가 더 힘들게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왜 막 고속도로나 뭐 올림픽대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이 엄청 막힐 때 막 엄청 짜증날 때 있잖아요. 특히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왜 막혀? 말하면서 짜증나다가 이러면 나중에 뭐 공사를 하고 있었네? 아니면 사고가 났었네?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알게 됐을 때 그 짜증이라는 감정이 해소가 되잖아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제 마음이 풀리는 거 보고 아, 이게 결국 내가 이 답답함, 그러니까 뭔가 몰랐을 때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 짜증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내가 다른 내 일상에서도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경우에도 우리가 막 근로자로서 회사한테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도 그냥 이유를 얘기해주고 원인을 얘기해주면 아 그래 뭐 어떡하겠어 회사도 그러지 뭔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뭔가 얘기 안 해주면 더 답답하고 약간 더 반감이 생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아 그때도 그 생각을 하면서 답답한 게 있으면 풀어줘야지 했는데 이게 나의 생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답답함이 추가되면서 더 그러니까 아 이건 해소해줘야 돼까지는 이제 배웠는데 스스로에게 이거를 또 실천을 하려니, 아, 이거 쉽지는 않네.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완전 맞는 거. 그 비유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이게 이유를 알면은 뭔가 이래서 이랬지 뭐 아니면 그럼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탁 좀 답답함이 해소되는데 그걸 모르는 채 그냥 좀 일부러 회피하기보다는 그냥 에이 괜히 가끔은 약간 괜히 깊이 파봤자 더 이게 무거워질까 봐 회피할 때도 살짝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일단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1시간 더 자자 이 생각으로 넘기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냥 정체된 진짜 딱 정체된 느낌 들긴 하는 거 같아. 응, 맞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끔은 또 전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제 각 잡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음, 내가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는 상태가 또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뭔가 가득 찬 것 같아서 아, 이거를 좀 정리해봐야지 하고 이제 뭔가 종이를 펴고 이제 좀 쓰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좀 생각을 꺼내봐야지 하고 이제 펜을 들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쓰는 그런 상태. 저도 근데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키워드는 뭔가 고독함을 덜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외로움인지는 모르겠어서 막 이렇게 막 사람이 고파서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외로움이란 단어를 쓰기 좀 고민이 됐는데 그 이런 느낌을 꼽은 것도 뭔가 결국에는
막, 최근에 카페를 갔는데, 막 이렇게 저는 이제 혼자 가가지고 뭐 할 게 있어서 그냥 앉아서 막, 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옆 테이블들에는 삼삼오오, 뭐 이렇게 삼삼오오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엄청 열띤 막. 저도 거기 꽤 몇 시간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막 몇 시간 동안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보면은 다 각자 좀 약간 뭐 고민 얘기나 이런 거를 보통 하잖아요. 일어난 일들을. 근데 오, 도대체 무슨 약간 갑자기 약간 좀 낯설고 나는 저런 자리가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려나? 약간 그 원인을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독하게 혼자 막 생각하고 막 사유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도 저렇게 위주얼 고주얼 얘기를 하고 싶나? 싶은데 좀 비슷한 맥락으로 그 종이를 펼쳤을 때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막상 요새는 누굴 막 사람을 만나도 내 얘기를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독함이나 외로움이 막 내 상대방들이 나를 외롭게 해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스스로 거리를 좀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는? 약간 나도 무슨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약간 자발적 외로움과 고독함인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제나님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였다면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약간 그런 상태? 그런 고독한 상태가 좀 가끔은 슬프다 혹은 네, 슬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날아가서 너무 좀 슬픈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슬퍼, 슬퍼. sad, sad. 슬퍼. sad, sad. 왜, 요즘 단기 기억이 안 좋은가 봐요. 그, 아, 애나님이 카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하지? 왜 이렇게 신기하기도 했자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언제였지 기억 안 나는데 대학교 4학년이었나? 그때쯤에 좀 약간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애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툭 하고 누가 이렇게 치면 어깨빵 하면 이렇게 눈물이 튀어나올 것 같을 정도로 약간 우울한 시기였어요. 근데 어떤 두 분이 막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깔깔깔깔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나는 길을 걸어가면서 저렇게 깔깔깔깔 하면서 웃으면서 갈 일이 있나? 뭐가 저렇게 해피하지? 뭐가 즐겁지? 좀 되게 신기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애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해줬거든요. 애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두둥. 무서운데? 우리도 아마 우리 둘이 지나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시덥잖은 농담으로 아마 웃을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그냥 누군가에게는 되게 즐거운가 보다 하고 포착이 되는 그냥 찰나의 순간일 텐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세상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다 보면 되게 그게 다인 것 같고 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뭔가 다른 입장인데 되게 신기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런 얘기를 했어? 어, 철학자여. 근데 아니, 저는 그때 되게 그 말이 엄청 크게 와닿아서 제가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잖아요. 그러면, 맞아. 저분들도 웃어야지. 이거 좀 이상한가? 아니, 저분들도 웃고 웃고 살아야지. 살아야지. 찰나의 순간인데, 너무, 웃고 살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긍정적으로 승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맞아.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고, 그래서 오, 아마 돌고 돌아. 애나님도 그런, 어, 순간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막 그렇게 막 웃고 계시지 않았는데도 그냥, 와, 저런 도란도란한 모습이, 그래. 근데 뭐, 주제를 들으면은 뭐, 도란도란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쵸. 내용까지는 안 들렸으니까. 음, 근데 맞아. 다 그냥 그분들한테도 약간 파편이긴 하지. 삶의 음, 음. 잠깐의 파편들. 그래서 애나님이 예를 들면은 막 좋아하는 그런 뭐 바나 좋아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친구랑 만약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는 아마 애나님의 이런 뭔가 진지한 대화나 그런 게 되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그런 순간을 늘 느끼는 것 같다가 있었고 제가 또 생각나서 잊기 전에 해야 돼요. 하나 더는 그 애나님이 요즘 약간 말을 아끼게 된다고 했잖아요. 약간 저도 요즘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특히 회사 아니면 뭐 새로 만난 사람, 뭐 친구에게도 말을 엄청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끼리도 사실 그것도 관계고, 뭐, 관계 얘기도 하고, 내 가족 얘기도 하고, 뭐, 누구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회사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찝찝해지는 단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요즘 안 그래도 했었는데, 애나님은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게, 내 자신을 뭔가 공유를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약간 저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관심이 없거나, 뭐 상대방이 약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나님은 어때요? 그 경계라는 말을 써가지고 뭔가 이유가 음, 갑자기 돌려서 미안한데 먼저 듣고 저 답할게요. 근데 갑자기 그 경계란 단어를 해서 아 나랑 비슷하려나 다르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마음은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이랑 뭐 잘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요즘은 생겼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회사 동료랑 뭐 굳이 내 사적인 얘기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사적인 얘기를 하면 뭔가 저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과 거리를 좁히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좁히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아직 막 잘 맞아서 막 대화가 잘 됐던 동료가 별로 없어서 좀 별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 또 내 사적인 얘기? 그러니까 나의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했네? 왜 그랬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경계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계심이 생겼던 적이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사회생활 할 때부터 그냥 그런 경계심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학교 다녔을 때도 그랬나? 학교 다녔을 때는, 근데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막, MBTI의 그런 걸 우리가 막 모든 걸 신뢰하고 그러진 않지만 제가 나온 뭐 ISFJ, INFJ 이런 게 보면은 사람들 눈에서는 되게 잘 지내 보이는데 자기만의 선이 있고 막 거리가 있다 이런 약간 분석이 잦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잘 지내지만 제 마음에서는 되게 선이 있고 거리가 있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벽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되게 저는 오히려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왜냐면 저는 그 내가 하는 내용들의 예를 들어서 제나님은 아마 그 주제별로 좀 처음부터 구분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뭐 가족이나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주말에 뭐 이런 약간 내 사적인 영역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사람들이랑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구분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면 저는 그 카테고리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사람이어도 뭐 가족 얘기하고 뭐 그냥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대신 저는 그 레이어를 엄청 구분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그 깊이? 약간 근데 저는 요즘 그 예를 들어서 제나님은 그 친한 사람들이면은 뭐 이렇게 그 카테고리 구분 없을 수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레이어의 깊이가 이게 점점 다 똑같이 얕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하든 안 친하든 다 그 레벨 1, 그러니까 뭐라지 표면적인 얘기까지는 저는 아마 제나님보다 훨씬 더 미주알 고주알 그냥 막 주말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뭐 이상한 거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건 얘기를 다 이제 뭐 친구든 회사 사람이든 뭐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이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쉽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게 친한 사람이어도 그냥 점점 그게 다 이렇게 얕아지는 느낌? 그게 좀 다른데 그럼 제나님은 그게 궁금했어요. 그 깊이의 차이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스위치가 뭐 좀 회사 사람 이러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고 근데 좀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다. 뭐 남편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다. 아니면 친한 사람이다 하면은 좀 요게 스위치가 되어서 그럴 때는 편하게 얘기가 더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도 요즘은 조금 뭐 재나님도 얕아지는 것 같은지. 일단 스위치는 애나님 말한 것처럼 약간 공적인 스위치, 사적인 스위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깊이는 좀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깊이가 얕아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요즘은 그거를 느끼고 있고 그게 얕아지는 건 제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해보면 저도 이미 예를 들면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굳이 예를 들면 가족들이라면 걱정을 시켜줄 것 같으니 뭐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만 얘기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좀 덜하게 되는 면은 있는 것 같고 사실 20대보다 30대는 일상이 막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드라마틱하게 막 큰 사건이 있기는 뭐 빈도로 따졌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상이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상에 여전히 잔잔한 파도는 있지만 그럼에도 뭐 옛날만큼 그렇게 막 역,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공유할 만한 게 없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얕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갑자기 그 원래 질문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나님 물어봤었는데 저도 그 포인트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이게 내가 하는 고민들이
이제는 뭐, 사실 뭐, 지난달이든, 뭐, 지지난달이든, 1년 전이든, 뭐, 2년 전이든, 사실 이제는 그 고민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옛날 대비 어차피 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 그 안 남은 고민들은 내가 그냥 헤쳐나가야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해결되는 고민이지. 이게 막 그냥 얘기해야 한다고 순간적으로 위로를 받아서 텐션을 받고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더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반복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내가 굳이 만나는 사람한테 이제 내 만나는 사람의 폭이 엄청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똑같은 고민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내가 뭐 뭔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걸 뭐 내가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또 상대방 측에도 야, 이 얘기를 또 들으면은 이 얘기를 또 굳이 듣고 싶을까? 약간 싶기도 하고 해서 그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나님이 말한 그런 표면적인 좀 잔잔한 파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막 이 내 심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네 그런 것들은 잘 얘기를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근데 옛날 팟캐스트처럼 얘기하면서 또 막 생각이 막 퐁퐁퐁퐁 떠올라서 약간 좀 저만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최근에 원했던 게 이거구나 하는 게 갑자기 탁탁탁탁 이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너무 거창했어요. 그 고민이란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일상을 고민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민이었겠지만 지금은 애나님이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고 그 속에서 그냥 자잘하게 좀 아휴 싶은 것도 있고 이건 뭐냐 싶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는 고민이라고 붙였던 네이밍을 했던 고민이라고 붙였던 것을 이제는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편하게 그리고 어쩔 때는 좀 깊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좀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고 이제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제가 같이 가고 싶더라도 누군가는 제 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뜻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올 때 그래도 내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 빌드업을 해야 그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약간 이 회사 동료들한테도 어느샌가 모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주에 퇴근길인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하철에 이제,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안 터지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좋네, 그래서, 좋네. 이거를 내가, 어, 좀 메모를 해놔야겠다 했는데 그 메모를 하는 걸 제가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과 내가 그래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해야 이게 또 새로운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아니면 진짜 내가 벽 치고 막 그러면은 누가 나에게 오고 나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도중에 뭐 한 진짜 50명 얘기했어. 근데 한 명이라도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짜 뭐 즐거운 논의,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옛날 습성이 있으니까 확실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진짜 마음이 찝찝하고 엄청 망설이고 이제 뭔가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재밌게 저녁 먹고 집에 올 때 아, 내가 오늘 너무 많이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너무 제가 지난 2년간 특히 제 인간관계가 엄청 좁아졌다고 느끼고 그게 괜찮으면 사실 상관없는데 때로는 너무 생각이 같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또 뭐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이 너무 소수에게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꾸려는 이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 좀 장황했지만 그 고민이라는 네이밍을 좀 요즘엔 지우려고 한다. 저의 약간 목표? 목표? 포부? 아니, 문득 제가 작년에 저도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잊고 살긴 했는데 금세 저도 그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지니까 아, 나도 이걸 좀 분산을 시켜야겠다 싶은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서로 각자 사는 삶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친해도 다른 취향이나 관심사가 있을 수도 하니까 아, 이게 뭐 누구나 뭐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것들은 뭐 B, A, B, C, D가 있으면은 B는 또 어딘가에 나랑 A, C, D는 진짜 안 맞는데 B만 되게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너무 이제 친구는 뭐 3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 난 이 3명만 있으면 돼 이러고 살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그 3명한테 너무 많은 걸 내가 나 혼자 기대를 하고 나 혼자 실망을 하게 되니까 아, 이게 맞나 싶어서 뭐 그 3명은 진짜 그냥 그 디폴트 그의 사람 진짜 뭔가 의지하는 그런 거고 존재로서 근데 또 사람이 이게 위로를 하는 게 꼭 막 내가 엄청난 고민을 털어놔서 위로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관심 있는 B에 대해서 공감을 서로 나눈 것만으로 막 그게 고민이 아니었어. 그냥 막 좋은 거를 얘기했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또 위로가 되고 집에 갈 때 막 되게 기분 좋게 집 갈 때 있잖아요. 엄청 막 심도 있는 막 깊은 아픔을 얘기를 내가 정말 각별한 사이랑 얘기하는 것만이 위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아, 나도 그때 좀 관심사별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면서 막 모임도 나가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그거를. 최근에. 어쨌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주제도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위로를 누구한테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을까라고 처음 고민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족과 친한 이제 몇몇 사람들 요렇게만 떠오르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위로를 받고 싶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얘기한 거 들으니까 아, 꼭 뭐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꼭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또 다양하겠다 싶네요, 문득. 오, 맞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달리 마음먹은 게 저는 예를 들면 여기 영국에 1년, 2년 이렇게 와 있으면 되게 짧게 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옛날에 저라면 아, 여기서 뭐 굳이 뭐 누군가를 만나, 뭐 친구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예 뭐 교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 이 사람들이 또 뭐 언젠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난 한국 분들은 또 한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뭐 이메일을 주고 받더라도 아니면 진짜 이 시기만 교류를 하고 연이 끊기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저를 잘 아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공감받는 게 크지만 또 이 위로라는 얘기도 저도 좀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 한국의 뭐 경쟁적인 사회가 조금 뭐 붙일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여기서 뵌 한국 분들이랑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보면 그게 또 소소한 위로였고 나한테 좀 마음에 좀 위안을 준 것 같고 물론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약간 막아뜨고 정적이 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아, 이 사람들과는 내가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막 좀 거리 두고 막 뭔가 벽이 있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걸 좀 걷어내니까 그냥 그 시간만으로도 새로운 사람이든 짧든 정적이 뜨든 제가 어느 순간에는 위로나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내가 재단한 이 기준에 너무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폭넓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여러 이런 종류의 위로도 내가 느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었어. 아니, 이게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데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생각에 이거는 약간 나이대에 맞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누구나 왜 20대 초에 하는 고민, 20대 후반에 하는 고민, 뭐 30대 초에 하는 고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마 20대 후반쯤에 이제 막 사회생활 하고 이러면서 야, 됐어. 사람은 왜 한 번씩 다 그걸 겪잖아요. 뭐 됐어. 뭐 사람은 뭐 나한테 뭐 몇 명만 있으면 되고 뭐 그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다들 한 번 하잖아요. 필요 없어. 이런 얕은 관계 다 부질없고 막 그 시간에 내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만 챙겨야지. 막 이런 왜 맞아, 그런 시기를 맞아, 다 한 맞아. 번쯤 겪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또 한 단계 나이를 먹고 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 느끼는 건지 요즘은 오히려 그런 얕은 관계도 나쁘지 않다? 그냥 그 얕은 관계를 관리는 해야겠지만 그거에 지배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냥 대화가 말한 것처럼 100% 통하진 않아도 뭐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50%는 겁나 불편했는데 뭐 50분은 근데 10분은 막 너무 잘 맞았어. 막 내가 요즘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말인데 막 유레카 모멘트를 상대방이 줬어 하면은 그냥 뭐 그것만으로 또 좋은 대화였고 좋은 관계였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내가 관심 있는 ABD 뭐 ABCD가 있는데 ABC는 진짜 안 맞는데 D만 엄청 잘 맞아. 그때는 막 극단적으로 사람을 쳐낼 때는 A, B, C가 안 맞는데 D 맞으면 뭐해? 난 이 사람이랑 안 맞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제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좀 기준을 내려놓고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만큼 내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쳐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가자면은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거랑 근데 지금 얘기하는 위로라는 형태를 봤을 때 제나님은 요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은 더 편안하거나 되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유형 아니면 뭐 특정 사람?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이렇게 얇은 관계도 소중하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 코어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전에 우리가 이 수다 떨기 전에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다를 하고 나서는 하나 더 생각난 게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말한 거에 그냥 직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뭐 굳이 내 발경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고 뭐 포용하는 마음 아니면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게 느껴지잖아요. 상대방이 이거를 뭔가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뭔가 내 해석과 다르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를 이렇게 좀 뭔가 평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겐 온전히 마음이 편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뭐 꼭 고민, 걱정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보냄으로써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맞아. 근데 저도 제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뭐라고 하지?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진짜 솔직하게는 저도 재면서 듣는 대화들이 있거든요. 저도 막 얘기하다 그럼요. 보면은 뭐 그냥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지 하고 막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2절, 3절까지 하네 하는 사람들도 분명 솔직하게는 있고 그냥 나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은데 막 이렇게 훅 있으니까. 들어올 때도 그렇지. 있고 아니면은 와 진짜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부터 평가하게 되는 대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냥 그 뭐 달라도 그냥 내가 들어줄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진짜 나랑 다르네 막 이 생각부터 들면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 막 약간 계산하게 되고 막 저 사람 이런가 보다 나는 막 이런 좀 딴 생각하게 되는 관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뭐 이제 사람들 재나님 포함해서 몇몇 대화들은 진짜 온전히 그냥 그 대화가 궁금한? 또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약간 몇몇 사람들과는 진짜 그 대화를 할 때 왜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장소를 불문하고 그 느낌이 들 때가 로맨틱해라. 있거든요. 우리 여기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있. 근데 그런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그 대화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근데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분명 상대방도 내가 털어놓는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나도 딱 느껴지고 어쩔 때는 저 사람도 뭔가 좀 계산을 때리고 있네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더 내가 좀 대화 자체만으로 좀 이렇게 힐링과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그래서 이 코어는 그러니까 쌍방이 맞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맞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귀한 것 같고 그 예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알죠? 말하면서 이상하지만 알죠 알죠. 아는데 말로 하니까 되게 좀 뭔가 너무 무슨 영화 낭만적이라. 대사 같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귀하죠, 소중하죠. 그럼 이렇게 좀 로맨틱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그럼 애나님은 뭔가 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뭐 더 편하다, 아니면 뭐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유형이 있나요?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조금 더 한 단계 가까운 약간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할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신 지 몇 년이 되시긴 했는데 가끔가다 할머니가 엄청 생각날 때가 있는 게 막 힘들고 이러고 막 답답할 때 뭐 막 엄마 아빠가 나를 엄청 힘들게 한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문득 이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랑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에게 기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뭘 해도 응원을 하고 뭐 사랑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뭐 얘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위한 그런 기대들 있잖아요. 본인을 위한 기대라기보다는. 근데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치, 이런. 그치. 근데 그게 막, 뭐, 본인들의 행복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걱정에 의해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럼에도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아는데, 이게 그 할머니라는 존재는 저는, 이게 되게 무조건적인, 약간 부모도 무조건적인 사랑이겠지만 정말 기대가 없이 막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막 나를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할머니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생각은 하겠지만 되게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기대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정말 이 세상에 단순히 나를 향한 막 쌍방향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나를 향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사랑해준다고 생각이 드는 건 할머니 같은 존재가 또 있을까? 약간 그 거리가 좀 한 단계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모 그 다음 할머니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분을 가끔가다 느끼고 싶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뭐, 거기서 이제 대상을 뺀다면은, 제나님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냥 나 존재, 내가 하는 말, 뭐,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지. 막 그 부수적인 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요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관심,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를 내가 확 믿겨지는 사람일 때 위로를 받지 않을까? 위로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할머니랑 막 깊은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진짜 그거는 존재 자체가 그냥 위로였던 거긴 한데, 약간, 이 세상에 내 그냥 이 물성 자체로만 존재를 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약간 요런 믿음이 가니까 그랬던 건데, 그거를 그냥 단어로 뽑으면 그런 무조건적인 관심? 사랑? 요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뭐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리고 걱정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부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기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애나님 말한 것처럼 할머니는 그냥 와서 우리 손주 왔어 해가지고 귀여워해 주시고 그냥 뭐 할머니의 사랑 표현은 계속 막 먹이시잖아요. 막 맞아. 계속 맛있는 거 주고 음, 옆에 있어. 잘 먹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막 허리 똑바로 펴야 된다. 늘 이제 그 말들이 다 너무 애정이 담긴 말들이니까 그런 존재가 든든하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 자체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정 그 자체인 것 같아.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아. 뭐, 부모님도 근데 그럴 마찬가지긴 수밖에 한데. 없는 것 같아요. 애정은, 쭉 내려오는데, 사실 진짜 한 세대를 건너면 사실 너무
본인과 먼 세대고, 그리고 너무 애기 같아 보이고, 맞아, 맞아, 본인의 맞아. 자식인 엄마 아빠도 애기 같아 보일 텐데, 우리 얼마나 애기 같아 보이겠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애정만 정말 충만히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음이 좀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함이 콱 느끼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한결 또 힌트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싶네요. 근데 내가 너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너무 진지하게 막 크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가볍게 누군가와 나눌 자리? 나눌 순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제나님은 어때요? 저도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구나, 저것 때문에 좀 뭔가 지쳤나 보다, 이런 거를 좀 깨달음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나님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약간, 전반적인 나의 위로 스탠스와 약간 그런 순간 경험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생각보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한결 해답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겠다 싶기도 하고. 어, 오늘 좀 긴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아마 이 위로라는 단어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언젠가는 느끼고 싶은 느끼고 싶은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같이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는지 궁금한데 오늘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위로가 필요했나? 뭐 요즘 유난히 이런 형태의 위로가 필요했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었나? 이때 그 순간 진짜 맞아. 내가 되게 충전되고 그 진짜 슬픔이 덜어지는 느낌이었지. 이런 순간들이 혹시 떠오르신다면은 저희 듣고 계신 플랫폼 팟빵이든 유튜브든 아니면 뭐 저희 인스타 오늘도 수다 한 잔이든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서 그런 좀 비법도 알려주시고 아니면은 또 좀 따뜻한 순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진짜 정말 생각보다 길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에서 좋아요, 하트, 별 5개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네,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다면은 그것만으로 오늘의 수다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다음에 또 위로가 되는 수다를 함께 하기 위해서 구독을 안 해주신 분이 계신다면은 또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수다 한 잔, 다음 주에도 잔잔한 재미와 소소한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한잔해요. 한잔해요.